한 편의 이야기 끝에 남은 진한 여운, 드라마 큐레이션.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저는 휴방기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드라마 큐레이션만의 큐레이터 봉은채입니다. 저희 꽤 오랜만이죠? 방송이 없던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중간고사 어차피 학기마다 보는 거 이젠 가뿐히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나 지는 건 저였더라고요. 완전 깔끔한 패배였어요. 이런 저의 허무한 마음을 달래주는 건 다름 아닌 친구가 보내준 고양이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거예요. 친구가 등교할 때마다 마주치는 치즈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애교가 정말 많아요. 화면 너머에서도 고양이가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게 다 느껴진다니까요. 이렇게 아침에 길냥이 사진으로 힐링하고 나면 오후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친구가 자기 집 고양이 사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고양이는 완전 장난꾸러기에 새침한 매력까지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고양이에게 하트어택을 당한 저는 결국 랜선 집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나만 고양이 없어. 여러분은 랜선 집사의 덕목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공유입니다. 사랑스럽고 카리스마까지 있는 동물 친구들을 혼자만 보는 건 너무 아쉽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동물이 주연인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고양이 얘기를 이렇게 한가득 했는데 다른 동물이 나오는 드라마로 시작하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고양이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드라마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바로 1일 고양이 집사 체험하러 가볼게요. 선우정아의 고양이.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가까이 삭막한 네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나던데. 너가 버린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눈 마주치면 게임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루루루 부비루두 우이라도 와리라로 옹디리도 위분부버바리루라. 두비두비두 우이라로 우이라도 와리라로 두비도 우부부위리루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따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다시 생각해봐 첫 번째 드라마는 TVN 오프닝 2025의 시작을 알린 양육권 전쟁입니다. 양육권 전쟁이라는 제목부터 고양이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느낌이 막 오죠. 이 작품은 유학찬 PD가 연출을, 지수희 작가가 극본을 담당했습니다. 양육권 전쟁에서 양을 맡고 있는 노리는 등에 노란빛 무늬가 있는 치즈냥입니다. 저는 단연코 이 고양이가 작품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배우들을 아예 만나지 않을 순 없겠죠?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들은 윤두준, 김슬기 배우입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비스트로 데뷔해 가수와 배우 활동, 그리고 예능과 스포츠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있는 윤두준 배우는 양육권 전쟁에서 김슬기 배우의 남편 김도영 역을 맡았습니다. 이어서 김슬기 배우는 SNL 코리아 시즌 1부터 3까지 출연했고 TVN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에서는 처녀 귀신 신순애로 등장하며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 김슬기 배우는 도영의 아내인 이유진 역을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두준 김슬기 배우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둘은 2015년 웹드라마 퐁당퐁당 러브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거든요. 퐁당퐁당 러브는 수능 당일 조선에 가게 된 고등학교 3학년이 당시 젊은 왕이던 이도를 만나며 벌어지는 가상 역사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이 웹드라마는 블루레이와 DVD도 나오고 중국에서 리메이크까지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웹드라마에서 설레는 케미를 보여줬던 윤두준 김슬기 배우가 10년 만에 재회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방송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고 단막극 공개 후에는 퐁당퐁당 러브를 극장에서 상영하기도 했어요. 저는 영화까지 보러 가진 않았지만 이 배우들의 재회를 기다렸던 사람 중 한 명이라 양육권 전쟁을 엄청 기대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 멀리서 도대체 웹드라마가 어땠길래 배우들 케미가 어떻길래 자꾸 그 얘기만 늘어놓는 거야?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네요. 서론이 너무 길긴 했죠. 이만하고 이제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양육권 전쟁인지 이들의 사연을 알아보러 갑시다.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이어진 무늬와 살짝 접히는 턱살이 사랑스러운 고양이 노리. 그리고 노리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신혼부부 도영과 유진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즐거운 모습도 잠시. 노리를 데려오고 1년 후 집안의 따사롭던 분위기는 차갑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도영과 유진은 소파에 같이 앉아 웃으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은 내려갔죠. 둘은 이제 이혼 후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 서로를 바라봅니다. 차는 네가 가지고 가전은 중고로 팔고 다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딱 하나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들의 고양이 노리. 도영과 유진 모두 노리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듯합니다. 그렇게 둘의 양육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은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누가 고양이를 돌봤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돌봤는가는 도영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유진은 직업상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꼭 가야 해서 노리의 예방접종도 중성화 수술도 다 도영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따라서 양육권 전쟁 1라운드는 도영의 승리였죠. 다음 2라운드. 노리가 누구에게 더 애착을 가지는가 였습니다. 도영과 유진이 나란히 앉아 동시에 노리를 부르며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노리는 유진에게 가는 듯 하다가 방향을 꺾어 도영에게 가버렸죠. 이렇게 2라운드도 도영의 승인 줄 알았는데 도영의 옷 안쪽에 고양이 간식이 숨겨져 있는 걸 유진이 발견하고 맙니다. 따라서 2라운드는 더티 플레이를 한 도영의 반칙패,
유진의 승리입니다. 3라운드 놀이의 양치질은 유진이 잘 시켰고 이어지는 4라운드 놀이와 더 재미있게 놀아주는 건 도영이었어요. 친밀도로는 결론이 나지 않자 이번에는 누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로 5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집은 얼마나 넓은지, 혼자 둬야 할 때는 어떡할 건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까지 이 유치한 말다툼이 되어버린 5라운드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유진은 도영을 속이기로 했어요. 바로 놀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동생 집에 숨겨두고요. 놀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에 도영은 살해금이 적힌 전단까지 돌리면서 고양이 찾기에 진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식 잃은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눈치 빠른 도영은 유진의 태도를 보고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려고까지 하는데요. 점점 더 유치해지는 이 둘의 양육권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둘은 놀이도 자신들도 만족할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TVN 오프닝 양육권 전쟁에서 확인하세요. 몰랐어 그렇게나 앙증맞은지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처음 내 손에 스친 너의 두 볼 사랑한다 말하잖아 사랑한다 해줘 you 지금 너 방금 그런 거 맞지 뭐 나를 봐줘 love me 실수되지 말아줘 달려와줘 매일 crazy 숨 막히게 하라고 방금 보고 왜도 미쳤나봐 나를 봐줘 love me 숨 막히게 하라줘 시선 떼지 말아줘 널 더 높이 들었어 입 맞춰줘 깨무는 것도 이불 킥각이라고 너네 만난 김에 자랑해 우리 규기 정말 귀엽지 take a picture 갤러리는 너로도 배 내가 들어올 땐 얼른 뛰어와서 다리를 긁어줘 매일 너에게 베이스를 들려주고 싶었어 망설임 없이 난 앰프를 들었어 나를 봐줘 love me 시선 떼지 말아줘 알 것 같은 느낌 baby 나를 알아보는 너 달려와줘 나도 미쳤나봐 나를 봐줘 love me 등 돌리지 말아줘 가끔 나도 질투라는 걸 느껴 네가 날 안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우뚱한 널 그래 네 얘기야 나를 봐줘 love me 실수되지 말아줘
방금 듣고 온 음악은 원희의 내가 처음 만져본 강아지였습니다. 고양이 집사의 이야기를 했다면 견주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 드라마 속 동물이 강아지라고 하기엔 많이 커요. 정말 많이 커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KBS 러브트랙의 네 번째 트랙, 늑대가 사라진 밤에입니다. 드라마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 드라마는 늑대가 등장합니다. 연출은 정광수 PD가, 극본은 이선화 작가가 썼습니다. 이선화 작가는 드라마 큐레이션 1화에서 소개했던 최근호 양파수프의 작가이기도 해요. 주연은 공민정, 임성재 배우가 맡았고 이 두 배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유권 전쟁에서 비슷하게 이혼을 앞둔 부부로 나옵니다. 먼저 공민정 배우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작은 아씨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은중과 상연, 월간 남친 등 많은 작품에서 이야기를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배우입니다. 늑대가 사라진 밤에에서는 전직 사육사, 현직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면서 육아로 인해 직장이었던 동물원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유달래 역을 연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임성재 배우도 공민정 배우처럼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배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빈센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DP2, 모빙 등이 있어요. 임성재 배우는 유달래의 남편이자 달래와 함께 일했던 동물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 사육사 서대강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실질적인 주역이자 하이라이트가 되는 늑대는 순정입니다. 순정이는 대강이라는 동물원에서 살고 어릴 적부터 달래와 대강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어요. 제목이 늑대가 사라진 밤에니까 순정이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주인공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달래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을까. 나서서 집안일을 하던 대강은 어느새 달래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미루게 급급하고 꿀 떨어지는 눈으로 대강에게 사랑을 표현하던 달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꿀은커녕 바싹 마른 눈으로 대강에게 짜증과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신혼부터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둘의 마음은 달라졌고 그 변화는 자연스레 이혼 신청서 작성을 이끌었죠. 남은 용건은 가정법원 가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강이 다급하게 달래에게 전화합니다. 왜냐? 늑대 순정이가 사라졌거든요. 더 이상 동물원에서 일하지도 않는 달래에게 대강은 무작정 SOS를 치고 달래는 무책임한 대강에 열불이 납니다. 그래도 대강이 신고를 안 하고 달래한테만 연락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신고하면 대강과 달래가 같이 키운 순정이를 사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달래는 어쩔 수 없이 대강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곧 집에 있던 딸이 아프다는 전화가 오고 엄마인 달래는 당장 딸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강이 달래의 앞을 막는데요? 지금 나가면 경비원한테 들킨다면서요. 대강은 지금 자기 딸이 아프다는데 그것보다 경비원한테 자기 실수를 들키는 게 더 걱정이 되나 봅니다. 이런 대강의 모습에 달래는 마지막으로 붙어있던 조금의 정조차 다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서운했던 이야기까지 터져나오며 안 그래도 멀어지고 있던 둘의 관계는 더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달래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돌리는데 그런 달래 앞에 갑자기 순정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름이 순하다고 해서 늑대가 한순간에 착하니 강아지가 되는 건 아니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늑대와 1대1 면담을 하게 된 달래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정이는 해가 뜨기 전에 동물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KBS 러브트랙 늑대가 사라진 밤에였습니다.
오늘 본 두 편의 단막극은 동물뿐만 아니라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주인공들이 이혼 직전의 부부라는 점입니다. 관계의 끝을 바라보게 되자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서로에게 솔직해져요. 그동안은 항상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을까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가감없이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솔직함은 부부의 끝으로 내몰았던 감정의 골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죠. 서로의 잘나고 못난 모습, 그리고 진심까지 전부를 본 두 부부의 결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럼 지금까지 동물, 그리고 찢어지기 직전의 관계를 다룬 드라마 양육권 전쟁과 늑대가 사라진 밤에였습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5월 공휴일 동안 잘 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봉은채, 기술의 장혜강이었습니다.